헌법재판소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영 기자. 네, 현재 나와 있습니다. 네, 헌재가 결국 박 대통령 탄핵안 만장일치로 받아들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8대 0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각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직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했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것이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각종 정보들이 많았었는데 재판부는 기각 의견 단 한 명 없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리 사회의 탄핵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린 상황에서 일종의 헌법재판소가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석 달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 함께 취재해온 최두희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또 오늘 선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두희 기자. 네, 상당히 긴장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불과 20분 조금 넘는 시간이었는데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쟁점이 아주 복잡한 사건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선고 절차, 20분이 조금 넘는 선고 절차는 상당히 심플하게 진행이 된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면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상당히 임팩트 있는 결정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전원 일치 판결을 내린 겁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본 건데요. 재판부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수행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 오히려 의혹이 제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전반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고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년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도 판단했는데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주문은,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로 밝혔습니다. 특히 네. 주문엔 인용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 직함을 명시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서 국민들로 하여금 동요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모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는 각종 쟁점을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설명을 하면서 이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긴 게 13가지 소추안이 담겼고요. 이렇다 보니까 전례 없는 상당히 쟁점이 복잡한 사건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선고 과정을 보면 이정미 소장 권한 대행이 헌재가 기존에 압축했던 5가지 쟁점으로 분류해서 오늘 결정에 대한 설명, 이유를 낭독을 했습니다. 먼저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쉽게 정리를 하면 잘못한 건 있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탄핵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건데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이유가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공무원 임명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박 전 대통령의 문체부 문책성 인사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부족하다고 했고, 언론 자유 침해 부분은 세계일보 인사 관련 부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세계일보 사장 해임 압력에 관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모든 증거를 봐도 세계일보의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생명권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세월호 사고는 매우 참혹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책 성실 수행 여부는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이 보고 서류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달했고 최순실 씨가 문서 수정 등을 하면서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해서 480여억 원을 출연받았다고 했고, 하지만 이제 재단법인의 운영 의사결정은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의 요청으로 박 전 대통령은 KT 인사 청탁을 지시했고,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또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재산권도 침해했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본 건데요. 직무상 비밀의 많은 문건을 유출해서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했다고도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에 지속해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조사나 특검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의 이러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의혹, 그리고 언론 자유 침해 의혹, 그리고 생명권 보호 의무를 소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은 있지만 이 대통령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반면 이 국정 개입 의혹, 그리고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파면 사유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선고 과정에서 이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선고기일 시작하자마자 그동안에 논란이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나름의 일단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 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 잘못됐다. 이 첫 번째라고 한다라면 두 번째로서는 이 재판관 구인 체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론을 펼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헌재 역시 상당히 이 냉정한 판단을 오늘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 최종 결정문을 20여 분 동안 낭독했는데 먼저 진행 경과를 이정미 재판관이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90일 동안 온 힘을 다했다면서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60여일 동안 평일에 매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정미 권한대행은 오늘 선고가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 화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이후에 앞서 말씀하셨던 탄핵안 가결 절차와 관련해서 흠결이 있는지를 살펴본 건데요. 이번 사건의 탄핵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는 분명하게 구분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소추 사유는 특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국회의 토론을 거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토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사유가 이번처럼 13가지 정도에 될 정도로 여러 개일 때 표결 방식은 국회의 자유의사이고 표결 방법을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고도 본 겁니다. 또 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8인 재판부 체제 하에서의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흠결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주장했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다 전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먼저 선고를 하고 이제 이어서 탄핵 사유별로 살펴본 겁니다. 네, 사안의 중대성답게 오늘 선고기일 이 재판정 풍경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뭐 기자단의 경우에도 이 재판부의 멘트를 받아칠 때 손에 땀이 나서 뭐 떨려서 못했다 뭐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오늘 재판정 분위기 어땠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재판 선고 시작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선고 시작 30여 분 전부터 이곳 헌재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상당히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였는데요. 최종 선고를 내릴 때는 재판정에서 탄식과 그리고 환호가 오갔고 양측 대리인단의 표정은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국회 측 대리인단의 총괄팀장이었던 황정근 변호사는 이 재판의 최종 승자는 국민이라고 밝혔고요. 선고에 앞서서 국회 측의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헌정사에 있어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했다면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대통령 측 이동훈 변호사도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고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 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석 달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재판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헌재 효력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